안녕하세요. 115만의 영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돈이 되는 분양가 중개 시즌4 32화로 찾아왔습니다. 지난 31화에서 경기 광주역에 들어가는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에 대한 분양가 중개 영상 보내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경기 광주에 대해서 한번 다루겠다고. 왜냐하면 경기 광주가 뭐랄까요? 일종의 폭풍 전야? 조만간 급격한 상승을 오를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드리는 영상, 저희 광주방 회원님들 혹은 광주에 관심 있으신 회원님들은 오늘 내용 들으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6 부동산 전망편인데요. 경기 광주편 제1화입니다. 연초에 인천편을 좀 보여드렸었어요. 9편인가 올려드렸었죠. 오늘은 경기 광주편입니다. 경기 광주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 영상과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그니처 단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거기 뭐 청약하신 분들은 청약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경기 광주가 아마 조만간에 상당한 상승을 이룰 거고, 아무래도 부동산도 인생은 타이밍이잖아요. 부동산도 타이밍인데 광주 지역에서 이제 무주택자라든가 유주택자 중에서 갈아타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괜찮은 시기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한 줄 평은 긴 침묵의 끝입니다. 지난번 로케 영상에서도 이걸 말씀드렸는데, 사실 광주는 상당히 오랜 기간 침묵해왔던, 그러니까 21년 전고점도 있었어요. 그런데 광주 자체가 21년 전고점에서 많이 올라가지도 못했었고, 더군다나 21년 전고점 이후 떨어진 다음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아직까지 특히나 84 같은 경우에 낮은 위치에서 쭉 거래가 되고 있었거든요. 지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롯데캐슬, 예를 들어서 경기광주역의 대표적인 단지 뭐 자연엔자이는 얼마 전에 들어왔으니까 역편안이라고 불리는 이 편이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5구 같은 경우는 조금 오르는 모습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반면에 84는 옆으로 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 단지뿐만 아니라 광주에 있는 거의 모든 단지들,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광주의 택지지구인 태전지구가 있는데, 여기 5지구 아파트들이 나름 핵심이거든요. 17년도에 들어가서 이제 10년 차 정도 되는데, 보시면 5구는 좀 상승하는데 84는 옆으로 기고 있죠. 문제는 이 84가 계속 이럴 거냐?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결국은 광주가 긴 침묵을 깨고 상승이 급격히 이루어지기 직전의 상황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근거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사시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5구형하고 84형이 있죠. 5구는 전용 면적 24평이고 84는 전용 면적 32평입니다. 딱 24, 30이니까 3대 4라고 보면 되죠. 그죠? 38에 24고 48에 30이잖아요. 즉 5구는 84의 4분의 3 정도 되는 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분양가도 보시면 저희가 분양가 중에서 항상 해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5구가 6억에 분양한다. 그러면은 그 3분의 1인 2억을 더하면은 84 분양가가 나오고, 실제로 이 비율대로 이루어져요. 3대 4 비율로 거의 모든 분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축들도 가격 비율이 거의 대부분,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 비율을 따라가요. 3대 4 비율. 그죠? 이번에 예를 들어서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지만 5구가 6억대에서 시작하고 분양가가 저층의 경우에 83은 8억대에서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뭐냐면, 자, 기존에 5구가 6억이고 84가 8억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5구가 7억으로 올라간 거예요. 상승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84는 계속 8억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뭘 사야 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부동산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상황이 뭘 말하는 건지. 이건 뭡니까? 5구가 이렇게 올랐을 때, 5구가 오르니까 5구 사야겠다. 잘못된 판단이죠. 5구가 오르면 곧 뒤이어서 어디가 오르게 됩니까? 84가 오르게 됩니다. 즉,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6억 하던 5구가 7억이 됐는데 84가 아직 8억일 때는 84를 매수하는 게 맞죠. 더구나 상당한 차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근데 이게 지금 수도권 전체에서 21년 전고점 이후 저점으로 떨어졌다가 강남이라든가 상당한 지역들이 이미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아직 올라가지 않았던 지역들이 있어요. 수도권에서 특히나 서부권이라든가 북부권, 그 다음에 남부에서 일부 지역 이런데, 지금 그 지역들에서 심지어 부산에서도 이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5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84는 아직 잠잠한 모습. 좀 전에 잠깐 보여드렸죠. 광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5구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84는 잠잠한 듯 보입니다. 그죠? 이 단지뿐만 아니라 제가 조사하면서 거의 모든 단지 들어가 봤거든요. 똑같습니다. 역 쪽이든 태전 쪽이든 똑같아요.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수도권에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인 부산도 그렇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어딜 사야 된다고요? 이럴 때 여길 사야 됩니다. 84를. 왜?
갈아타기 수요가 생깁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5구 유주택자였다고 생각해보세요. 5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 5구가 6억이었는데 8사하고 2억 차이가 났었는데 내 집이 지금 7억이 됐네? 그럼 뭘 생각하게 됩니까? 같은 단지든 좀 더 나은 입지든 8사가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가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즉 예전에는 2억을 보태야 8사로 옮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1억만 보태면 옮길 수가 있게 된 거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서 5구 유주택자들이 8사로 갈아타기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8사 가격이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이 벌어지면 곧 8사가 올라갈 거라는 느낌이 오죠. 8사를 갖다가 매수하시는 무주택자분들도 생기게 됩니다. 즉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는 자주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어떤 부동산 상승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상향식, 하나는 하향식인데 입지로 봤을 때는 지역 전체로 봤을 때는 하향식이 보통 이루어집니다. 즉 강남이 먼저 오르고 주변이 오르고 수도권을 퍼져나가는 거. 즉 윗놈이 먼저 오르고 밑으로 퍼져나가는 하향식이 있고요. 반면에 평형으로 봤을 때는 같은 지역 내에서 평형으로 봤을 때는 소형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중대형, 그 다음에 대형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옛날에는 8사를 국민주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얼마 전까지 중소형 전성시대가 있었어요. 즉 5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없는 건 아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5구만 때려짓기 시작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최근이었죠. 그래서 5구가 새로운 국민 평형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최근에 어떤 상승기 때의 모습은 지역을 불문하고 소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5구가 먼저 올라주고 그 다음에 8사, 그 다음에 그 이상이 오르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하튼 좀 이따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경기 광주에서도 이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이런 시기는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한 10년에 한 번 옵니다. 이 시기에는 얘를 갖다 사시는 거. 8사를 사시는 게 물론 자금이 돼야죠. 연끌을 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안 하셔야 돼요. 연끌은 안 됩니다. 다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타이밍을 잘 이용하신다면 자산의 축적 혹은 물가 해지를 갖다가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써놨지만 갈아타기 수요가 곧 벌어질 겁니다. 다만 5구가 완벽하게 다 오르기 전에 갈아타기는 생기기 시작합니다. 얘가 8억 갈 때까지 얘가 안 움직일 리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 이미 근접하고 있다. 갈아타기 수요가 현실화될 시기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광주에서도 수익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상황에서 8사로 가는 게 난 게 기본적으로 6대8, 3대4 비율이잖아요. 이랬을 때 아직 안 오른 8사에서 하는 게 실제 수익에서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광주에서 주목할 건 기축이든 신축이든 8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근본 상승장의 특징입니다. 이번 상승장. 즉 사실은 98년도 IMF 맞고 한 3, 4년 있으면서 뭐 카드 대란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2004년쯤부터 다시 상승 시작했고 2007년까지 상승기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2008년에 그러다가 리먼 사태로 다시 한번 하강 국면을 맞게 되고 그게 다시 2013년, 4년쯤부터 오르기 시작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한 19년까지 되다가 코비드 한번 맞았는데 코비드에 대한 대응은 IMF라든가 리먼 사태에 대한 대응과 달랐죠. 각국 정부가 재정을 풀었어요. 따라서 코비드 때 잠시 떨어졌던 아파트 값이 다시 21년까지 오르면서 정고점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에 따라 다시 하락기를 맞았던 게 최근까지죠. 그러다가 23년도부터 강남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르기 시작한 상승장이 이번 상승장입니다. 근데 이번 상승장의 특징은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적어도 이번 상승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하향식이 있어요. 뭐다? 강남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장들을 보면은 소득의 축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수도권부터 오르기 시작하고 그게 강남에 영향을 미치는 적도 간혹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강남이 먼저 오릅니다. 이게 거의 고착화되는데 이번 상승장에서도 그러한 하향식 상승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은 이미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정고점을 뚫고 전고점에 50%가 올랐어요. 즉 21년도에 10억이었다면 지금 15억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10억이었던 게 한 7억까지 떨어졌었거든요. 30% 정도 하락했었으니까 그럼 7억의 기준으로 보면 15억이 됐으니까 거의 2배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 다른 건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부동산은 이렇게 오르잖아요. 전반적으로 우상향인데 전고점과 후고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을 때 전고점과 후고점의 차이를 보시면 전고점 대비 50% 정도 오르는 게 후고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강남은 이미 그걸 달성을 했고 몇몇 지역이 그걸 다 따라갔고 그리고 상당수 지역이 수도권에서 상당수 지역이 전고점을 뚫고 50%까지 못 갔지만 전고점을 돌파했거나 20% 정도 전고점 대비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하향식 상승장이 벌어지고 있고 강남은 멈췄죠. 정부가 규제를 했잖아요. 규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후고점이에요.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소형에서 중대형으로 확대되는 상향식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8사부터 먼저 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5가 따라간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전체적인 주택 구성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승장은 중소형 특히 5구가 먼저 올라주고
중대형으로 확대된 상향식입니다. 저희 분양가 중개를 계속 보셨던 분들은 제가 이거 계속 이번 상승장에서 이거 확인시켜드린 거 아실 거예요. 부산도 그렇고 대전 쪽도 그렇고 수도권도 당연히 지금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지만 광주에서도 그런 모습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상승장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부동산 규제하고 그러는데 무슨 상승장이야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요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가끔 보는 사람보다는 매일 보는 사람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지금 이거 저희 광주방 회원님들이 보시겠지만 이 영상 같은 경우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현재 R&G 전체 매니저지만 20년 전쯤에 그러니까 저희 카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2005년도, 2006년 요때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경기 광주하고 경기 하남 즉 수도권 동부지역 권역장이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년 전이니까. 그때부터 계속 봤던 게 이 수도권 시장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98년에 처음으로 부동산을 시작했지만 그리고 지금은 제가 어떻습니까? 전체 매니저잖아요. 그래도 분양가 중개하면서 지방까지 다루고 있잖아요. 당해 지역만 보는 사람보다는 모두 보는 사람이 좀 더 정보를 정확히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경기 광주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20년 넘게 보고 있는 지역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겁니다. 뭐 제 개인적인 자랑 이런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와서 부동산 시장 전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냐면 요 기준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즉 오랫동안 부동산을 갖다가 다뤘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20년 전으로 제가 떠올려 보면 지금 현재 유튜브에 나오는 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있거든요. 이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박원갑 소장님이라든가 고종환 그다음에 뭐 함영진님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이분들이 한 20년 전부터 부동산 다뤘던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항상 상승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맞게 주장해요. 그런 분들의 정보를 보시는 게 좋아요. 뭐냐면 최근 들어서 특히나 주식을 하던 분들이 있어요. 애널리스트. 그런 분들이 갑자기 부동산에 오셔갖고 몇 가지 얘기들을 하시는데 물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틀린 건 아닌데 너무 단편적입니다. 단기간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장기 투자 대상이 되는 파트예요. 단기로 보면 지금 강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부동산 전체적으로 하락장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봐온 걸로는 보통 강남이 오르고 강남 멈춘 다음에 나머지들이 따라가요. 근데 이 격차가 시작하는데 2, 3년 차이가 걸리고 완성되는데 즉 밑에 지역들이 후고점, 전고점에서 후고점까지 가는 데는 5년 정도가 걸립니다. 적어도 5년이 걸려요. 따라서 강남은 지금 상승을 멈춘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고점 대비 예를 들어서 제가 분양가 중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반포 퍼스티지 얘 같은 경우에 지금 84가 전고점이 21년도 이때 39억 40억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얼마냐 55억 57억 갑니다. 단순하게 계산해 보시면 되죠. 40억에서 3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13억 정도가 오르면 돼요. 40억에서 50%가 오르면 즉 전고점 대비 후고점이 50%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40억에서 50% 오르면 얼마가 올라야 됩니까? 40억의 절반이 20억이잖아요. 즉 40 플러스 20, 60억이 가면은 후고점이에요. 지금 그렇게 갔어요. 57억 5천에 거래야 되잖아요. 이 상승 다 한 거예요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좀 하락했다고 보는 다주택자 매물 나와서 잠실 있잖아요. 엘리트. 얘네 엘리트 보시면 리센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얘 요즘 조금 하락한 거 맞는데 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고점이 얼마입니까? 26억 정도. 대략 25억이죠. 그러면은 후고점이 얼마야 돼요? 12억 정도 올라야 되니까 37억 정도 되면 되죠. 자, 얼마까지 거래됐었냐? 최근에 36억까지 거래됐었습니다. 이게 전고점과 후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만 경험하신 분들은 뭐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러시는데 실제로는 이게 지난 30년 동안 반복되었어요. 이 전고점 후고점에서 고점끼리 연결을 시켰을 때 가끔 보여드리는 그래프인데 이 왼쪽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전고점이다. 예를 들면 21년 전고점이다 보면은 하락했다가 다시 후고점까지 가잖아요. 요때 가격에 50% 상승한 게 후고점 가격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봤는데 항상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게 97년도 IMF 바로 직전에 전고점이다. 그러면은 2006년도 7년도에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19년도 20년도에 여기까지 가고 그 후고점은 여기. 근데 요거에 50% 오른 가격. 여기서 다시 50% 오른 가격이 그 다음 후고점. 그 다음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가 몇 년 만에 가는 건 아니에요. 한 10년 걸립니다. 소득의 어떤 축적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에 대한 영상도 조만간 다시 한번 띄워드릴 겁니다. 여하튼 그래서 그런 장기간 적어도 20년, 30년 이런 주기를 갖다가 최소 두세 번 이상 겪어보신 분들 하시는 말이 맞아요. 근데 저는 아름집에서 항상 저희 회원님들하고 같이 부딪히면서 20년 넘게 지금 이걸 보고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 상승장도 마찬가지로 전고점 뚫은 애들은 후고점 향해서 간 애들이 있고 지금 이제 시작하는 애들인데 경기 광주가 지금 이제 시작하는 쪽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번에 상승장도 강남에서 시작된 하향식이 미치고 미쳐서 경기 광주까지 온 거고 중소형에서 중대형으로 확대는 상향식이 역시나 광주에서 지금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태전이라든가 역세권, 광주 역세권에서 자 그럼 어디를 사야 되나? 일단 어디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평형이 아닙니다. 지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일단 후고점에 다다른 강남과 차상급지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마레프, 마곡, 판교, 평촌 즉 강남은 다 들어가요.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잠실도 이미 전고점 대비 50% 오른 후고점까지 갔고 강남, 반포, 대치 이런 데는 다 갔어요. 그럼 그 다음 급지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마레프 같은 데 있죠. 대표적인 게.
강북의 대장이라고도 불렸던 얘 마레프거든요.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14년도 들어갔고 이제 10년 차 넘었죠. 근데 얘도 보시면 이 5구인데 일단 5구 보시면 정고점이 대략 16억, 15억 4천에서 17억인가 16억이면 8억 올라서 한 24억 대 되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23억 3천까지 갔습니다. 5구가 이게 정고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약간 정부 규제면서 약간 하락하고 있죠. 84는 지금 정고점이 대략 20억 조금 안 되는 19억 정도였거든요. 그럼 대략 30억 선 근접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25억 7천까지 갔습니다. 아직 50%까지는 못 갔죠. 그렇죠? 정부 규제 좀 빨리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근 50% 간 거잖아요. 정고점 21년도에 18억짜리도 있었으니까. 그럼 27억 정도니까. 상한가 26억이니까 근접했죠. 50%. 그러니까 강남뿐만 아니라 마레프 같은 것도 갔고 또 하나 수도권에서는 어디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분당이나 판교 있잖아요. 과천도 있고. 근데 과천은 요즘 새로 들어간 분양들이 많아서 지난 시간에 롯데캐슬하면서 이 판교 얘기 드렸죠. 판교가 이렇게 올랐는데 광주가 아직 영향 안 받고 있었다고. 자, 푸르지오 그랑블 한번 볼까요? 판교 11년도 들어왔는데 얘는 중대형이라 대략 25억이었으니까 30몇 억 가야 되는데 지금 32억 가고 있죠. 33억 정도까지 상한가. 84를 보시면 좀 전건 중대형이었고요. 근데 거래가 최근에 안 되고 있어요. 오르면 잘 안 팔죠. 하여튼 정고점이 대략 19억 정도, 20억 조금 안 되는 8.5에서 20.5억이니까 그럼 대략 30억 근처 가야 되거든요. 지금 상한가가 26억까지 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즉 강남에서 시작한 게 지금 마레프나 마곡, 판교, 평촌까지 갔어요.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마곡도 얼마 전에 방화 제국에 들어오는 레미안 대장이 될 놈 보여드렸잖아요. 분양가 준 게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거기서 확인시켰잖아요. 여기 마곡도 50%까지 못 갔는데 근 30% 정고점 대비 올라갔습니다. 평촌도 마찬가지고 평촌은 재건축했던 구축들밖에 없는데도 이미 올랐어요. 자, 그럼 여기는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물론 나는 강남에 살 거야. 그냥 뭐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강남이 편하니까 교육도 좋고 편의성도 좋고 갈 거야. 그럼 모르겠는데 단순 수익률 계산을 본다면 여기는 좀 전에 들어갔어야죠. 그렇죠? 23년도쯤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는 지역들. 즉 얘네 다음 급지 애들이에요. 광주분들이 잘 아시는 지역 있죠? 하남이 있습니다. 하남. 얘네는 뭐냐면 위쪽 애들 1번에 해당되는 애들이 전고점 대비 50% 정도까지 적어도 30%에서 50%까지 올라서 후고점에 가까워졌다면 얘네들은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근접한 애들이에요. 서울 기타 지역이라든가 그러니까 서울에서 마레프 이런 거 말고 서울 외곽들 있잖아요. 그리고 수도권에서 서울 인접한 애들, 하남이나 수원 같은 애들. 광주분들은 하남 잘 아시나요? 그렇죠? 하남에서 미사 많이 떠올리시는데 하남에 신장지구라고 있습니다. 구축들은 이쪽에 있거든요. 검단산 쪽에 5호선 개통되면서 좀 올라줬었는데 여기 신한아파트라고 30평 단일평형으로 돼 있는 1700세대짜리 단지예요. 30년 된 구축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고점이 얼마냐? 7억 7천 8억 5천 사이, 즉 8억 언저리였어요. 근데 지금 얼마까지 갔습니까? 딱 8억까지 갔습니다. 8억 4,500짜리도 있어요. 즉 하남은 지금 떨어졌다가 작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정고점 뚫고 있습니다. 이건 30년대 구축이는 신장 택지지구 검단산역 쪽이고 미사는 어떠냐? 미사 강변 푸르지오 대장이라고 불리는 자 보시면은 84 보시면 정고점을 뚫었어요. 이미 13억 5천이었는데 지금 현재 14억 4천 정도까지 나갑니다. 14억 2천까지 실거래됐고요. 즉 미사가 아무래도 구축보다는 좀 더 잘 나가죠. 9호선 개통도 예정이 돼 있고 좀 시간은 남았지만 얘는 정고점 뚫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런 지역들이 있는 거예요. 즉 일반 지역이 이미 정고점을 뚫고 후고점까지 가까이 갔다면 즉 정고점 대비 50% 오른 가격까지 갔다면 얘네들은 이제 정고점을 뚫고 있죠. 얘네들이 멈출 거냐? 아닙니다. 얘네들 15억 이하 아파트들이에요. 대부분. 얘네들은 아직 더 상승할 여지가 있고 정고점 대비 후고점인 적어도 지역 따라 다르지만 30%에서 50% 오른 가격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이 출발선에 선 지역들이 있습니다. 인천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수도권 기타. 이 지역들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광주죠. 5구는 오르고 있어요. 조금씩. 그것도 이제 막 오르는 모습 보여요. 근데 84는 잠잠해요. 얘네들이 이제 곧 어떤 모습을 보일 거다? 이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한 1년 정도 시간 걸리겠지만 금방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점에서 출발이 되면은 그거는 금방 걸려요. 출발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남이 이 모습 보인 거 1년 만에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따라서 광주도 여기를 갈 거예요. 조만간. 그 다음은 어딜 가게 됩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마레프라든가 강남의 모습. 즉 정고점 대비 30%에서 50% 정도 오르는 모습까지는 갈 겁니다.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고점에서 후고점 가는데 대략 10년 걸려요.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도 21년도에 떨어지면 5년 정도 지났잖아요. 26년입니다 벌써. 지금부터 시작해서 수강선 개통되는 30년 정도? 그때가 되면은 후고점을 형성할 겁니다. 물론 그보다 좀 더 빠르게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전체의 흐름이 지금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저가 지역 아파트들이. 따라서 이 세 지역 중에서 어딜 사야 됩니까? 물론 돈이 많으시다면 그냥 강남 가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르기 시작하면 먼저 올라요. 그것도 금액도 많이 올라요. 그렇잖아요. 비율이 다르니까 금액이 다르니까.
근데 내가 지금 그렇게 많은 여유 자금이 없다 그러면은 이 세 지역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현재로서는 3번 출발점에 선 지역들을 선택하시는 게 수익에서 나쁘지 않죠. 더군다나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어. 근데 최근에 부동산이 21년 이후로 떨어졌고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 이제 그건 아닌 것 같다. 특히나 이 지역들은. 근데 난 이 지역에 이미 살고 있고 무주택자인데 집에 왔다 좀 매수를 생각해본다.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다. 지금 이런 지역들. 제가 부산도 많이 말씀드렸고 인천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 수도권 기타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지역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기 광주. 경기 광주는 더군다나 지난주에 수광선 발표가 됐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투자 포인트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디까지 가나? 좀 전에 다 말씀드렸어요. 후고점 예측인데 후고점은 전고점 대비 대략 50%까지 상승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매년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진짜 거품이고, 그게 아니라 10년 정도 주기를 두고 전고점에서 후고점까지 가는데 10년이 걸리는데 거기서 전고점 대비 50% 오르는 거는 좀 전에 확인하셨지만 강남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마레프, 마포 쪽이라든가 마곡이라든가 판교라든가 이런 데는 이미 차성급지잖아요. 강남 아니잖아요. 판교가 강남만큼 좋은 곳은 맞지만 가격으로 보면 아직 강남 아니거든요. 강남의 절반 가격입니다. 근데 그런 지역도 올랐고, 그 뒤로 이어서 뭐 안양의 평촌이라든가, 안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쪽으로 점점 그 모습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리고 50% 상승하는 거는 지역에 따라서 어떤 편차이냐면 1년밖에 안 걸리느냐, 한 3, 4년 걸리느냐, 이건 있어요. 있지만은 결국 다다르는 곳은 거의 여기까지 다다릅니다. 지방조차도 아닌 곳조차도 유동성이라든가 통화량 증가에 따라서 30%는 상승해요. 기본적으로 상승이 맞았을 때. 근데 경기 광주는 30% 오를 지역은 아니라고 봐요. 즉 50% 가까이 오를 지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수도권의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지금까지 그래 왔고, 그러니까 과거 지표를 살펴보실 수 있으면 되는데, 예를 들면 하남 같은 게 좀 전에 아까 신한 아파트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8.5억 정도 돼서 전고점 뚫고 있네. 걔가 원래 2006년 올 때 한참 상승기 때 버블7 얘기 나오고 그럴 때 용인 같은 애들 버블7 들어왔었잖아요. 리먼 사태 맞기 바로 전. 그때 한 4억 정도까지 올랐었어요. 그게 리먼 사태 맞고 떨어졌다가 그 다음 후고점이 어디까지 갔었냐면 6억까지 갔었습니다. 4억에 50% 오른 6억까지 갔었어요. 거기서 멈칫 또 하양 평준화 하양길 걷다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금 8억 5천 정도까지 갔잖아요. 6억에 50% 상승한 가격. 그렇게 가요. 그게 21년도였고, 지금 근데 떨어졌었잖아요. 그 신한 아파트가 21년도 이후로 아까 보셨지만 떨어져서 거의 6억대까지 떨어졌다가 중간에 5억대에 팔린 것도 제가 봤는데, 그러다가 지금 다시 8억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그게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8억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절반이니까 12억 정도까지 갈 거란 얘기예요. 지금 8억 5천까지 가는데. 이게 한 지역의 어떤 아파트를 갖다가 계속 보게 되면 느끼게 되는 거예요. 30년 동안 봤거든요. 제가 그 아파트를. 신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에, 지금은 아닌데 매수했던 적이 있어요. 2002년도에 매수했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아파트예요. 근데 그런 아파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여러분 뭐 광주분들은 광주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입지 좋은 놈, 그 놈을 보시면 돼요. 근데 광주는 아파트가 대규모로 들어간 게 없어요.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하남은 신장지구라고 94년도에 만세대가 들어간 단지가 있어요. 검단산역 주변에. 근데 광주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역편안도 들어간 지 10년밖에 안 됐어요. 즉 이 주기를 한 번밖에 안 겪었어요. 그래서 전고점에서 후고점 갈 때 50% 오른다는 걸 확인한 적이 없어요. 광주는. 태전은 그 뒤에 들어갔고 지금도 들어가고 있고 고산지구까지. 그러다 보니까 광주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즉 입지가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어디 나홀로 아파트가 상승기 왔다고 해서 전고점에서 후고점으로 50%막 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광주는 이걸 못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타 지역들, 바로 옆에는 하나만 하더라도 30년 전에 들어갔던 아파트들, 대규모로 들어가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에서는 다 확인이 됩니다. 전고점과 후고점의 변동률이. 이게 일반적이에요. 무슨 50%나 올라? 10년 걸린다고요. 10년. 연평균 5% 안 오르는 거예요. 복리를 계산하면. 물가도 3%씩은 오른다잖아요. 사실 더 오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게 5%씩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 한 방에 간단 말이에요. 5년 동안 잠잠하다가 나머지 5년 동안 이게 한 번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시기에 따라서 1년 만에 올라버리기 때문에 급상승처럼 보이는 거지, 평균적으로 보면은 1년에 5% 정도 안 오르는, 1년에 한 4% 정도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후고점을 향한 출발이 시작된 지역들이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후고점 간 지역이 있고, 경기 광주가 지금 출발하는 지역. 전고점과 후고점 사이는 대략 10년이 난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소득의 반영이에요. 그게 물가 상승과 통화량에 반영되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쯤에 보여줄 건데, 대통령님께서 이제 아파트를 매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분당에 있는 아파트. 그게 아직 매도는 안 된 것 같은데, 그 아파트가 대략 30년 동안 7배가 올랐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그러면은 이상한 일인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께서 파신다고 해서 이슈화가 됐지만 그 아파트가 7배 오른 게 당연한 겁니다. 30년 동안.
그걸 보여드리는 영상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하튼 30%선에서 엄청 하급주도 존재하긴 해요. 근데 30%선에는 뭐냐면 전고점 대비 30%만 오르는 후고점에 그런 하급주가 존재하는데 경기광주는 하급지 아닙니다. 그런 하급지 아니에요. 더군다나 수강성 개통도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역들과 똑같이 50% 상승할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26년 4월 현재 제가 4월 21일 날 지금 찍고 있습니다. 광주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광주는 왜 오르나? 다른 데가 올라가는 거 따라간다고 보시면 가장 마음이 편한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거 판교 아까도 보여드렸잖아요. 84가 25억까지 갑니다. 백현마을 2단지 들어보시면 2009년에 만들어진 아파트인데 지금 상한가 26억까지 가요. 매물들이 태전 쪽에 보시면 되지만 6억 정도에서 7억, 이편안도 7억대 이렇게 나옵니다. 3분의 1, 4분의 1 정도 가격이에요. 근데 원래 여기가 3분의 1, 4분의 1 될 지역이냐? 그건 아니에요. 판교 먼저 올랐잖아요 지금. 판교 오르고 더더군다나 수도권에서 1급지예요. 그렇게 올랐으니까.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여기 못 들어가는 분들 생기고 당연히 퍼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경기 광주역이 경강선 통해서 판교라든가 이쪽 접근성도 좋고 수강선생이면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잖아요. 30년도쯤에 오를 거란 얘기입니다. 갭을 줄이게 되는 키 맞추기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수도권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강남 따라가는 애들 있잖아요. 광주도 따라갑니다 이제. 즉 전반적인 광주가 오르는 건 광주의 어떤 특별한 이슈, 물론 이번에 수강선 개통이라는 이슈가 있어서 그걸 갖다가 좀 더 추동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다름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 상급진 지역들이 오른 것에 대한 후발로서 기본적으로 오르게 된 거예요. 이거는 지난 상승기 이후 10년간에 있었던 유동성 증가라든가 소득의 증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리고 소득 증가라든가 통화하는 걸 갖다가 잘못 생각하신 경우인데 제가 다음 영상 대통령님의 아파트 매도 영상과 관련해서 보여드리겠지만 그 증가량과 상승률은 유사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광주가 오르는 건 갑자기 어떤 사기 아니냐 이런 거 아닙니다. 오를 때가 됐고 오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수강선이 기름을 좀 붓는 거죠. 59보다는 84다. 지금 현재 광주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59가 지금 이미 오르는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이 편한 세상 6단지입니다. 얘도 지금 59인데 이미 시작됐어요. 그죠? 반면 84는 오히려 지금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84는. 어느 단지나 그래요 지금 광주가. 59보다는 84를 사시는 게 그래서 맞다 이건데 59 갖고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59 유주택자분들. 자, 뭐 해야 됩니까? 갈아타기 할 시기가 왔습니다. 59 다 오를 때 기다리시면 늦고요. 그때는 84도 올라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59 좀 더 오르는 정도까지 보시다가 59, 89, 84로 옮겨 타시는 거, 갈아타시는 거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왜냐면 59에서 이미 오른 수익을 갖다가 먹은 데다가 84가 아직 안 올랐는데 84로 옮기는 순간 84도 오를 거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이잖아요. 요거 그렇게 이 시기가 오랫동안 제공되지는 않을 겁니다. 끽해봐야 반년에서 1년 사이인데 이미 59가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잘 보시고 내 집 59 잘 매도하신 다음에 84로 갈아타시는 거. 같은 단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의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다만 59가 많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땐 84도 오릅니다. 두 번째,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영끌은 배제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영끌 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오래 하신 분들이 영끌 권유하는 거 없습니다. 하락론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부동산 상승 주장하는 놈들은 맨날 영끌 주장하고 대출 끌어다 쓰고 절대 아닙니다. 부동산 오래 한 사람들은 절대로 영끌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자,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영끌은 배제한 상황에서 만약에 자금이 된다 그러면 경기 광주 같은 경우에 지금 규제 지역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받을 수 있는, 즉 감당 가능한 대출을 받으셔서 아직 오르지 않은 84 기축들, 신축일수록 좋고 대단지일수록 좋아요. 84를 갖다가 매수하시거나 혹은 청약들 있잖아요. 청약에 도전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 다만 청약은 이번에 롯데캐슬 시그니처에서 말씀드렸지만 약간 뭐랄까요? 물론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4년 6개월이라는 입주 대기간이 있어도 나쁘진 않은데 분양가 자체가 이미 이런 거 갖다가 84가 오를 거란 걸 반영해서 건설사 놈들이 제일 부동산에 빠삭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나온 분양가라서. 근데 신축이라서 나쁘진 않습니다. 많이 오를 거고. 여하튼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영끌을 배제한 나의 자산을 동원해서 84 광주 같은 경우에 지금 노리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곧 오를 거기 때문에. 그럼 나는 유주택자인데 84를 갖고 있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를 겁니다. 조만간. 오를 거 기다리고 그 다음에 지역 이동이라든가 이런 거 고려하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59를 소유하고 있느냐 84를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59를 소유하신 분들은 지금 오르고 있어요. 갈아타기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10년에 한 번 있는 기회입니다. 잘 보셔서 59를 갖다가 어깨 좀 아래에서 팔고 84 오르기 전에 84로 갈아타시는 거. 84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당장 뭐 매도를 하고 뭐 하신다기보다는 드디어 오래 기다려왔던 긴 침묵의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광주에서 84가 오를 시기니까 84를 갖다가 생각하시는 거. 다만 84도 제가 말씀드린 거는 광주에서 역세권이라든가 태존이라든가
제가 그래도 광주에서 나름 괜찮은 애들 갖다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경기 광주에도 정확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외곽에 있거나 나홀로 단지거나 이런 단지들이 있어요. 거기 84 소유주분들은 84를 매도할 수 있다면 매도하시고 역세권이나 태전이라든가 이런 말 그대로 광주에서 핫한 지역의 84로 옮기시는 걸 고려해 보신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영끌 배제한 상황에서 된다면 84, 59보다는 84, 5건 이미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84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고점 대비 최소 30% 이상 상승 가능성, 사실은 50%라고 저는 보는데 또 나중에 욕먹을 수 있으니까 최소 30% 이상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근데 수강선이 착공이 되잖아요. 5월 달에 착공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최소 30% 이상이 아니라 저는 50% 이상이라고 봅니다. 얼마를 보셔야 되냐? 5년은 보셔야 됩니다. 물론 84가 상승이 시작하는 거는 아마 근 1년 안에 상승이 시작될 거예요.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정고점에서 후고점까지, 즉 정고점 대비 50% 오른 가격까지 가는 데는 최대 5년까지는 걸릴 수 있습니다. 즉 수강선 개통까지.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인구 유입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경기 광주는 자체 일자리가 있는 곳은 아닙니다. 판교 쪽을 가거나 서울 쪽을 가게 됩니다. 근데 수강선이 뚫린다? 좋은 대체제가 될 겁니다. 경기 광주가 싸잖아요, 지금 현재로서. 근데 그런 인구들이 유입되다 보면 올라갈 겁니다. 서울 서부권의 어떤 배후 주거지로서 역할을 하는 검단이라든가 김포 쪽의 상승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게 동부 쪽에서 하남은 이미 그게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 됐고, 경기 광주는 수강선 개통에 따라서 그런 배후지 역할을 갖다가 톡톡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유입될 거고 그건 다 부동산 가격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치는 현재 가격에 반영돼 있습니다. 기본적인 투자권을 지키면서 들어가시는 얘기가 뭐냐, 이거 제가 경기 광주 방도 제가 권역장이면서 다뤘던 적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도 들어가서 뭐 경기 광주분들이 맨날 싸우시거든요. 사실은 뭐 저희 회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쪽 역세권 분들하고 태조 분들하고 뭔가 이상하게 싸우시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윈윈하는 건데 사실은 두 지역은 대표적인 광주의 주거 지역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두 지역 중에 하나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나쁘지 않다,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딱 까놓고 말해서 신축 들어가실 돈이 있으면 자연현자이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비싸잖아요. 8억대예요 이미. 그거보다 좀 적다, 이편한 나쁘지 않습니다. 오를 거예요. 다만 이편한 쪽은 초등학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어진 지 한 10년이 넘다 보니까 커뮤니티라든가 주차에서 약간 좀 최근 신축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런 점 감안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고, 혹은 태전 쪽 이쪽도 좀 싸요. 얘네들도 아까 보셨지만 정고점에서 떨어진 다음에 헤매고 있거든요. 헤매고 있다 그래서 죄송한데 지금 6억까지 갔었는데 얘만 해도 지금 거래가 발사 8억 선까지 갔었는데 그렇잖아요. 7억 9천까지 갔었는데 지금 6억대 6억 초반대, 이거 정고 좀 뚫을 거라니까요. 당연히 여기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수강선의 어떤 후강 5년 뒤 이걸 보신다면 역세권 쪽이 좋은데, 역세권 쪽은 광주 역세권의 이제 문제는 지난 시그니처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태전처럼 종합적으로 계획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2편 하나는 괜찮은데 나머지 이번에 뭐 들어간 시그니처도 일단 역동 쪽까지 1km 넘게 걸리잖아요. 초등학교 1.5km인가 그랬잖아요. 자연현자에도 초등학교 가깝진 않아요. 위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전 개발돼서 들어간 택지지구가 아니다 보니까. 다만 수강선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 무조건.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다만 내 조건,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이제 골 때려집니다. 이 편한 지역은 그럴 수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수강선의 직접적인 영향은 일단 역세권부터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그니처가 좀 높게 나왔지만 9억선 뚫었잖아요. 점핑을 해버렸는데 분양가가 나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이번에 잠깐 보여드리면 시그니처 1단지 30년 들어가요. 4년 6개월이나 남았습니다. 그게 나쁘지 않다고 그랬어요. 5% 계약금 내고 뭐 중도금 대출이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거 플러스 하면 되게 비싸다. 근데 그분들은 항상 놓치시는 게, 그럼 기주택을 사면은 대출을 안 받나요? 그럼 대출이자 안 나가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빼는 거예요. 중도금 대출 이자는 기주택을 사거나 분양을 사거나 똑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많으면은 중도금 대출 안 받거나 기주택 사면서 대출 안 받는 거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모자라면 청약에서 중도금 대출뿐 아니라 기주택을 사도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건 빼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여하튼 얘가 이번에 84가 8.4억에서 9.4억에 풀옵션 다 합했을 때 가격입니다. 지난 영상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 보면서 와 씨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써놨어요. 신규 분양가를 단지 비싸다 볼 게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왜 나왔는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도 오를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4단지 지난번 영상에 얘하고 자연인자에 말씀드렸거든요. 얘네들이 오를 거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분양가가.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주리막 제 한 줄 평은 타이밍입니다. 수도권에서 이번에 분양이 있어서 경기 광주를 다루다 보니까 경기 광주 편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개인적인 애정이 있잖아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남하고 광주 권역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때 20년 전에, 지금도 사실 제가 아는 지인분도 광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광주를 많이 봤는데 진짜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광주, 물론 잠깐씩은 올랐었어요. 다른 지역들처럼. 그 광주가 완전히 새로운 어떤 입지 변화 이런 걸 겪게 된다고 저는 봐요. 수강선 때문에. 그런데 시기가 너무
너무 좋은 게 지금 현재 광주가 전반적으로 수도권에서 이제 막 전고점에서 하락했다가 후고점을 향해서 출발하는 시점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오구에서만 조금 오르기 시작한.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경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적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특히나 경기 광주 같은 경우에는 미래 호재인 수강성까지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84 중심으로 해서 내 여력이 되는 한에서 5구 유주택자 경우는 갈아타기를 하시거나 무주택자인 경우에 사놓으시면 매수하시면 나쁘지 않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근데 수익이 뭐 인생을 바꿀 만한 수익이라기보다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그걸 해지하고 그보다 조금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충분히 되는 시기가 아닌가. 나쁘지 않은 시기, 부동산에서 10년에 한 번 오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띄워드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천 가정 쪽에 공공 분양이 하나 있습니다. 시그니처랑 같은 날인데 그쪽은 또 왜 중요합니까? 청라, 인천편은 제가 올해 초에 청학역 개설과 더불어서 용현 하객지구 이쪽 말씀드렸죠. 근데 청라에는 뭐가 있어요? 7호선 개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영향을 받을 거예요. 인천에서 7호선 개통됐을 때 내년은 개통이잖아요. 근데 그 청라 쪽 가정이 바로 청라 옆에 붙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공공 분양이 들어가는데 개 분양가 중에 해드리면서 청라에 대한 전망편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님께서 이번에 매도하시는 그 아파트가 마침 잘 됐어요. 30년 정도가 되면 아파트가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냐.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7배가 올랐거든요. 근데 거기 말고 서울에 상계 있잖아요. 상계 같은 데는 여러분 깜짝 놀라시겠지만 같은 시기 동안 11배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계를 갖다가 버블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왜 이렇게 비싸? 이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무슨 아파트가 50억 해, 80억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단순히 거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 갖다가 보여드린 영상 갖다가 조만간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여하튼 경기 광주 회원님들이 오늘 이 영상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괜찮은 시기다. 꼭 부동산 가셔서 상황 같은 거 보시고 또 다른 자료도 많이 찾아보시고 이번에 나쁘지 않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기회인 걸 알겠는데 나는 돈이 너무 없어 지금 현재.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기회는 계속 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여하튼 광주에는 지금 이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상익사 다양한 정보 취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정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제가 투자는 개인 책임이죠. 항상 유념하시고 여러 가지 정보 알아보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15만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분양정보 공식 단톡방을 첫 댓글 올려드립니다. 항상 여기 들어오시면 뭐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답변 드리는 곳이에요. 뭐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질문하시고 질문 끝나면 나가셔도 되는 그런 자유로운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들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